이 정부 내내 아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갤럽 여론조사에서 3% 대통령 지지율 오르긴 했지만 부정평가에서 3%가 올랐어요.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고 모두 6%포인트를 차지를 했는데 그러면 정권에 굉장히 부담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무려 5달이나 그냥 잠행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고 그때는 그래도 유지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은 드러나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이게 정권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이 처지가 그러시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면 대선 때 잠행을 했고 총선 앞두고도 또 몇 달 맞습니다. 대중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뭐 다음 달 16일 날 보궐선거 있는데 보궐은 카운트 안 하나 보죠. 선거 때마다 잠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 때까지 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선거니까 이 정도는 군수 선거니까 군수 선거니까 넘길 수도 있고 기초단체장.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은 약간 이제 저희가 뭐 좀 반 진담 반 농담처럼 이게 진짜 사실 진담이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 검찰이 어떻게 할지 검찰이 고민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굉장히 검찰이 큰 고민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JTBC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뉴스로 내고 있는데 어제 나온 것도 보면 이 김건희 여사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 내지는 뭐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판 절차에서 재판 절차에서는 김건희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얘기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익을 받지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증권사 직원이 알아서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안 받아들여졌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오수와 김건희 두 사람이 뭐 인연이 있었고 연락도 했었고 뭐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도 했었고 이런 건 다 나왔는데 실제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 선수들은 직접적으로 김건희와 연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JTBC가 보도하고 있는 거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나왔다는 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종호 전 벨로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화 통화했다라는 것도 나왔었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어제 또 나온 거 뭐냐면 2021년에 그러니까 이 민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을 때 그 조사 받기 전 당일에 네. 그게 결정되는 당일에 이게 또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대표와 전 대표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조차도 민모 이사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몰랐는데 네. 나도 어떻게 몰랐는데 김건희. 김건희가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JTBC에 또 정보가 나온 거예요. 빨라. 그러면 이 정보는 네. 비공개 조사였어요. 언론도 네.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검찰밖에 모르는 정보예요. 이 뉴스는 검찰도 김건희에게 협조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최재형 목사가 조사받으러 갔더니 검찰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변호인 행세까지 네. 1인 2역을 하더라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도 이제 그 명품백과 나오는 관련해서도 거죠. 나온 예.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떤 순간이 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이 결단 내지는 손절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그래서 정말 머리 아플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검찰 조직을 생각하면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우리는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손절하고 세게 붙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신부정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그렇게 전혀 그 그런 자리에 분이 오른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 신부정만 그래 박선재 본부장관 그렇죠 김지영 민정수석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검찰총장으로 같이 거론되던 사람들까지도 대검 뭐 차장이라든가 법무부 차관으로 그렇게 완벽히 윤석열 사단으로 꾸려놨잖아요 수뇌부를. 근데 그럼 중간은 밑은 모르겠어 이건 뭐 검찰 출신이니까 김영남 의원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시겠대요. 어찌해야 될까요 검찰은? 검찰의 아니, 벽. 네. 그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해요. 오. 경험을 해봤잖아요. 2016년도에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분이기도 했습니다만 김수남 검찰총장의 부친께서 사실은 대구 지역에 아주 뭐랄까요 지역에서 그 존경도 많이 받고 그리고 영남대하고도 인연이 깊고 그래서 이른바 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그 대구 지역의 큰 그 지원자 내지는 뭐 그쪽 중심을 많이 잡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하고의 어떤 개인적 인연을 뛰어넘어서 그 부친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열심히 노력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존경도 받던 분이고 영향력이 크게 있는 예. 그런 분이었나 보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수남 총장 시절에 그 수사를 기소 결정이 사실상 나온 했죠. 것이거든요. 그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공범으로 박근혜 당시 탄핵 전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최순실 공소장이 기재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어떠한 인연이나 이유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는지 뭐 확인이 되더라도 사실 사람은 늘 변해요. 그 전에 그렇죠. CF 카피도 있었잖아요. 있잖아.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어우, 김건희 의원이 오늘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네,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도 움직이는데. 네. 사랑도 움직이는데. 검찰이 왜 안 움직여? 야, 뭐 이런 그러고 보면 말씀이십니다. 우리 대통령은 참 안 움직이시네. 그 사랑 정말 대단하신 사랑이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네. 있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이 정지한 3천만 원 예, 가진 건 그렇습니다. 받았었죠. 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습니다. MBC 법원. 측의 주장에 입- 대해서. 또 이긴 거죠. MBC가. 예, MBC가 또 이긴 겁니다. 전승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방통위에서 결정 난 것들 전부 다 그리고 그거 다 막아내느라고 방통위도 통상적으로 썼던 소송 비용의 2배 이상을 이미 지출했고 소송 비용이 없어서 직원들 그 기름값 보조해 주는 걸로 빼가지고 지금 소송 비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까지 아, 방통위가 그런 정도의 수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여하튼 이제 그 속보로 들어와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김영남 특검 응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게이트가 열리면 특검 후보 1순위로 김용남 의원 가야 된다라는 댓글들이 막 아유, 쏟아지고 제가 가면 있습니다. 하여튼 삼부토건 주가와 관련해서 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해서는 세게 확실하게 하겠다. 특검 추천만 되면 삼부토건이 묻힌 게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그때 딱 하필이면 그 미국을 다녀오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묻힐 수가 있지? 그거 네. 이 주가 그래프가 완벽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 설명 조금 듣고 갈까요? 묻힌 건 아니고 그냥 네.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잠깐 쉬고 쉬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또 정권 수뇌부의 행보와 삼부토건의 주가가 정확하게 일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계획에 삼부토건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뉴스 그리고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대표와 같이 포럼에 참석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을 기바로 해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뭐 사실은 그 이전에 시작 지점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방한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영부인 회담을 가진 것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정권 핵심부의 행동과 삼부토건의 주가 상승과는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보면 삼부토건이 중간에 거래 정지도 당했습니다만 요새 주가 형편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삼부토건이 그 전후 복원의 전후 재건 네. 사업의 주도적인 업체로 참가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을 그렇죠. 보면 네.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거의 네. 지금 뭐 회사가 존폐가 거의 뭐 그러니까요. 달린 지금도 그랬고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이 벌어졌을 때도 예. 해외 사업 부분을 삼부토건은 거의 다 철수하라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였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 체코 갈 때도 기업인들 많이 동반하고 맞아요. 갔지만 그때도 폴란드도 그렇게 갔었는데 그 기업인들 사이에 삼부토건이 가 있는 게 되게 어색해 보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거기 뭐 삼부토건이 진짜 왜 꼈어? 이게 뭐야 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김영남 저는 분석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의혹이 막 그 이게 문제라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을 따박따박 네. 세워가지고 설명을 좀 하나하나 해드려야 되는데